2024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으로 국회가 혼란스럽습니다. 연구자, 법조인, 시민단체 활동가에게 현 상황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우리나라 국회 의석수는 총 300석입니다. 이 중 253석은 지역구 의원이, 나머지 47석은 비례대표 의원이 자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 시 받는 2장의 투표용지에서 후보자의 이름이 쓰여진 국회의원 선거투표용지는 이 253석을 위한 투표이고, 정당 이름이 쓰여진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투표용지는 이 47석을 위한 투표가 됩니다. 현재 개편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비례대표를 위한 선거제도입니다. 2016년까지 채택된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할당 의석수인 47석을 지역구 의원 당선율과는 상관없이 비례대표 선거에서 얻은 득표율에 따라 해당 정당에게 배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이 지역구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지역구 의원은 지역구 의원대로 뽑고 이제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비례대표 의석을 따로 배분하는,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병립되어 있다, 이제 병렬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것은 17대 총선부터입니다. 그래서 20대 총선까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우리가 국회의원을 선출하였는데요. 근데 이제 그 병립형을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생긴 거죠. 하나는 정당이 받은 득표율만큼 의석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라는, 그래서 이제 불비례성이라고 합니다. 의회 진입이 어렵거나 또는 의회 진입을 하더라도 과소대표되어지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 대표성에 있어서의 왜곡 형태가 이제 보여진다. 지난 21대 총선부터 채택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지지율에 맞춰 배분된 의석수의 지역구 당선자를 제외하고 그의 절반을 나눈 수를 비례대표 의석수로 배분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는 선거제도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독일이나 뉴질랜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변형한 유형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된 이후 일명 위성정당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비례성을 높이고 그리고 정치적 대표성이라든가 다양성, 그래서 이제 군소정당들이 자신들이 받은 득표만큼 의석수를 확보하고 의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21대 총선 결과를 보면 오히려 거대 정당들이 위성정당을 만드는 바람에 오히려 거대 정당이 과다대표화되고 군소정당들은 의회 진입에 있어서 더 큰 장벽을 맞게 되어졌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정당 지지율에 비해서 지역구 당선자가 적은 소수 정당들이 가져갈 의석을 거대 양당이 만든 위성정당이 다 가져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소수 정당들 같은 경우는 지난번 총선에서 아무런 어떤 혜택, 이익을 본 게 없는 것이죠. 소수 정당이 가져가야 될 의석을 거대 양당이 만든 위성정당이 다 가져가 버리니까 결국에는 이 준연동형 제도를 도입한 효과가 사라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지난번 2020년 총선 당시에 발생을 했던 겁니다. 이에 위성정당 방지법을 제정하여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 및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위성정당 방지법에 가장 그래도 현실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지역구에만 참여하는 정당을 이제 방지하도록 하는 거죠. 김상희 의원안은 이제 이러한 겁니다.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정당이 지역구의 20% 이상의 지역구 후보를 등록했을 경우에는 비례에도 마찬가지로 비례 명부의 한 20%는 등록을 하고 그리고 비례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방안을 제시를 했고요. 정치자금법을 통해서도 위성정당을 방지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탄희 의원 아닙니다. 지역구에만 출마하고 비례에는 참여하지 않은 그러한 정당과 이후에 그 비례에만 참여한 정당이 선거 이후에 2년 내에 합당을 하는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의 50%를 다시금 반납시키는 그러한 법안을 이제 제출했습니다.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면 위성정당을 막을 수 있는 제도는 없어요.
위성정당을 막을 수 있는 완벽한 제도라는 것은 없고 결국에는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정치적 선언과 그 선언을 이행하는 책임 정치를 보여주는 정당이 필요한 거거든요. 위성정당 창당이라고 하는 건 준영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지고 있는 디폴트 값이 아니거든요. 그냥 안 하면 돼요. 제도는 시행을 시키고 그냥 우리 정당 하나의 몸통만 가지고 선거에 참여해서 다른 정당과 똑같이 시합에 돌입하면 되는 건데 그러지 않고 계속 꼼수를 다시 한번 반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만으로 위성정당 방지법이 없으면 준영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지금까지 선거제 개편안은 늘 선거 직전에 채택되었습니다. 내년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일인 12월 12일이 이미 지났으나 선거제 개편안 논의는 여전히 특별한 성과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 인터뷰인은 선거제 개편을 위한 독립적인 기구 설립에 대해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제가 오늘 인터뷰하는 시점까지도 선거제도가 안 정해졌습니다. 이번에도 선거제도 논의를 보면서 국회의원들이 과연 선거법을 논의하는 게 맞냐라는 생각을 근본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게임의 룰, 일종의 선거의 규칙인데 그걸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이 정하는 거는 일종의 셀프 룰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외국의 사례를 보면 국민투표로 해서 국민들이 결정한 사례도 있고 또 제3의 독립적인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선거제도 논의를 해서 안을 만든 그런 사례도 있는데요. 저는 이번에 이 선거법 관련된 쭉 논의를 보면서 더 이상 국회의원들이 이 논의를 주도해서는 안 되겠다. 저는 주권자인 국민들이 주도적으로 논의해서 선거제도는 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표를 뽑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위한 방식으로 외국처럼 국민투표를 당장 하기 어렵다면 시민의회라고 해가지고 추첨으로 뽑힌 시민들이 선거제도에 대해서 토론을 해가지고 어떤 안을 만든 사례들도 외국에 있습니다. 선거제를 바꾸자라고 하는 논의는 매 국회 때마다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4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법률도 처리해야 되고 행정부도 견제해야 되고 예산도 심사해야 되고 온갖 역할을 맡고 있는 국회가 선거제라고 하는 자기이익적인 이슈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소모하면서 논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상 선거제를 국회 안에서만 논의할 수 없도록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 공론조사를 통해서 이제 시민들에게 선거제에 대한 일정한 학습 기간을 주고 이에 따라서 선거제가 어떻게 개혁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개편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고 이에 대한 결과를 받고 또 선거제에 대해서 정말 수년간 연구한 학계 전문가들에게도 의견을 물어서 이러한 의견을 적절히 반영해서 이거를 국회가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들이 선거제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선거라는 거는 단순하게 대표를 선출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선거의 어떤 의미를 우리가 두 단어로 얘기한다면 대표 선출과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뽑은 대표가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책임을 묻는 거죠. 그래서 선출과 심판의 기능이 이제 선거라는 것에 있는데 그 얘기는 곧 우리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제도는 딱딱하고도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게 내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가 사실은 정치에서 비롯된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심각한 부동산 문제, 불평등 문제, 또 교육 문제, 의료 문제, 또 이런 어떤 그 기후위기 같은 생태적 위기의 문제, 이게 모든 게 다 정치의 영역에서 제대로 논의가 안 되고 제대로 된 정책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렇게 악화됐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은 선거제도라는 건 정치인들이 움직이는 정치인들의 환경입니다. 정치인들이 제대로 된 일을 하도록 만드는 강제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환경이 바로 선거제도다. 사실 선거제는 굉장히 제도적이고 하나의 수식에 지나지 않는 내용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결국 투표를 하고 나서 이 4년 동안 누가 나를 대신해서 국회에서 어떤 위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어떤 위기에 대해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그 시작점이기 때문에 선거 제도를 잘 만들어놔야 그래야 우리가 계속해서 국회에 이런저런 위기에 대해서 전달하고 이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받아보는 국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제에 대해서는 사실 정말 많은 사람들의 동의와 정말 많은 목소리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여러분은 선거제 개편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캠페인즈에서 의견을 나눠주세요.